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쌤 단어암기를 써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보면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라고 하는데 쓰는 게 사실 좋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듣고 어떻게 복습해요? 라고 지혜가 물어봤는데 각 인강마다 복습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번 다 듣고 그 다음에 필기된 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부 흔적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겠던 부분들을 다시 인강을 찾아보는 방법이 복습입니다. 그리고 복습 방법은 만약에 수강 시간이 1시간이었으면 복습 방법은 1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딱 4등급인데 수특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수특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4등급 친구라도 만약에 이번에 그 중간고사 수특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수특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특 듣고 영독도 이번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수특 영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쌤, 수특 영독 몇 번씩 들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수딩 1, 2, 3 친구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최소한 2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 지문 하고 무슨 내용인지 바로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 수능 연기된 게 좋은 걸까요? 그럼요. 2주 더 시간 벌었으니 그만큼 더 좋죠. 막판에 연기되는 것보다 지금 연기되는 게 차라리 더 낫죠. 모든 게 나쁜 건 없어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고2인데 막장 듣고 스피드업법 다 들었으면 무슨 강좌를 들을까요? 이 친구 나한테 물어본 친구 같은데 고2 듣고 막장 듣고 스피드업법 다 들었으면 뭐 하냐면 막장 뒤에 있는 셀프 스터디가 있을 거예요. 그 셀프 스터디를 고1 거, 고2 거를 계속합니다. 스피드 리딩은 겨울방학 때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리딩을 듣게 되면 분명히 성적이 한꺼번에 확 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다 보니까 지금 고2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2는 차라리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전문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는 게 좋아요. 쌤, 독스 학생 중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독스는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인증 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대학 갑니다. 그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합격 소식을 알려줘요. 그런 소식 항상 기억에 남죠. 그 다음에 쌤, 편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문법을 기초부터 아예 다시 하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좀 추천드리자면 이 친구가 지금 그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모든 입시 중에 편입이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면 지금 그 편입을 계속 공부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자기가 영어를 쏙 잘하는 편이 아니라면 편입 공부는 일찍 빨리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편입 영어는 공무원 영어보다 더 불합리하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법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영어를 썩 잘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편입에서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단 만약에 편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학교를 가고 싶다. 나의 목표가 높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편입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막장 고원부터 듣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갔고 고3만 4월달에 학교 가서 모의고사 친다는 기사 떴던데 진짜 학교 와라 갈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때가 말 아는 거죠. 그 다음 고1인데 영어 듣기 태희가 영어 듣기 푸는 영상법 보니까 수특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고1이면 수특은 어렵죠. 이 친구야. 고1이면 고1 모의고사로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1 모의고사 너무 쉽게 하면 고2 모의고사 해도 돼요. 선생님, 저 3등급 이하인데 자이스토리 독해 연습 풀면서 EBS 풀고 하는 거 개 별로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이스토리를 도대체 왜 풉니까? 3등급 이하가 인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EBS를 들어야죠. 자이스토리를 네가 혼자 왜 풀어요? 인강이나 열심히 들어주세요. 제발. 혼자 안 돼요. 3등급 이하는. 수특이 수험보다 좀 더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 글로리아 친구는 아마 영독 1강을 안 들어서 그런데 영독 1강에서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6월달, 9월달 수능까지 다 합치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수특이 맞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수완이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을 통해서 기준으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수특이 제일 중요하고요. 수능에서 제가 뭐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라고 얘기할 때는 수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 노배 기준은 4등급 이하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영어 4등급 이하는 영어 개 노배입니다. 그 다음 막장구원 공부 흔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건 그걸 극복해야 돼요. 막장구원은 정말 막장 수준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푸는데 오래 걸린다는 건 자기가 그 정도 실력이 굉장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 내로 푸는 건 아니라 이걸 무조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무조건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때려박는 시간이 정말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든지 얼마나 걸리든지 그걸 완벽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막장 수준이라고요. 알겠죠? 예비고 뭐죠 이게? 하여튼 교과서를 열심히 할까요? 모의고사 열심히 할까요? 예비 고1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김성주 안 나오네요 저한테 이게 안 떠요. 예비 고1이면 당연히 내신 공부하세요 성주야. 그 다음 스타벅스로 목표 공부 시간을 정해두고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체리나 공부는 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하는 겁니다. 분량. 알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장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게 10장을 공부할 것 같으면 그럼 한 11장 공부할 만큼 한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오늘 세운 목표를 다 지워나가는 것부터가 제일 처음부터 하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 고1 내실 때 지문 암기해서 시험 보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현빈아. 지문을 암기하는 방법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 점수랑 굉장히 격차가 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신은 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왜 안 늘지? 라고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나중에 절대로 모의고사 실력도 늘지 않을 거예요. 영어 공부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 1등급은 1시간, 2등급은 2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고 3등급은 3시간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야옹 스피드리딩 진행 중인데 하루는 수특 영어 하루는 스피드리딩. 오케이 괜찮아요. 강리 선생님 영어 5등급인데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좋아요? 최소한 50개 이상 외우시고요. 강리야 5등급이면 당연히 중학과정부터 들으세요. 깝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강의를 들으세요. 라이브 강의를 들을 때 미리 끊어읽기나 해석을 하고 난 뒤 수업을 들을까요? 당연하죠. 수업을 당연히 당연히 미리 수업을 듣고 예습을 해보고 수업을 듣는 것만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선생님 스피드북 하나 하면 영어 단음자 필요 없어요. 스피드북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지민 고2 막장 완강 다 됐는데 학교에서 수특 해서 집에서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수특을 한다고요? 그럼 어렵죠. 당연히 고3도 어려워요. 걱정하지 말아요. 김수연 모의고사 연습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풀면 될까요?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박선우 안 보여요. 선생님이 막장고원 공부하는 학생인데 책 내용 정 암기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책 내용을 당연히 암기해야 돼요. 그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다른 애들은 다 알아요. 막장을 안 듣는 정도의 수준 애들은 거기 있는 걸 다 압니다. 공부할 게 많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많이 공부할수록 많이 까먹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얘기는요 안 까먹을 때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까먹어요. 저도 까먹어요. 저도 영어 막 까먹고요. 그리고 옛날에 저도 인수분해 같은 거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안 까먹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공부예요. 그 다음 희원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 이해되는데 빨리 읽히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건 이건 국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었을 때 해석이 된다. 그러면 보통에 천천히 읽었을 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면 정말로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문장이 천천히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희원이는 지금 그거 괜찮은 거예요. 천천히 읽으시고요. 천천히 읽다 보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겁니다. 단 단어를 외울 때 얘기죠. 그 다음 고3 때 듣기 한 번도 안 틀려서 따로 연습을 안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끝나고 공부법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고3 고3은요 듣기 한 번도 안 틀렸으면 듣기 공법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2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법은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리딩 하루에 2강 들으면 공부 흔적이 너무나 많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에 1강만 들으시고 그러면 공부 흔적을 하루만 하세요. 알겠죠? 하루에 2강씩 들어서 공부 흔적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그것도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때려박으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습니다. 하루에 1강 하세요. 김수연 절대로 수특 전문 해석하지 말아요. 수특은요 그 책 자체가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는 단어도 너무 많습니다. 수특 전문 해석하지 말아요. 전문 해석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로 하세요. 수능 기출문제로 하시던가 아니면 고3 모의고사 정도로 하세요. 그리고 하는 것도 어휘, 그 다음에 빈칸, 주제, 제목 요 정도만 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좀 주요 유형이라는 거 있죠? 그런 주요 유형 위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박지성 작년 수능 상등급 재수합니다. EBS 할까요? 기출 할까요? 무조건 EBS 해서 무조건 EBS. 기출 지금 하지 말아요.
쌤 영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무슨 얘기예요? 구문이 약간 아니에요. 기초야. 영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래 걸린다는 건요. 구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자기 구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어를 모릅니다. 단어를 모르고 문법을 몰라요. 구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구문은 정말 제한적이고 구문을 몰라서 해석 못하거나 잘못 추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선생님 영어 듣기가 너무 안 돼요. 1, 2 대절 같은 것들 같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예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세요. 중학과정부터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1, 2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나머지 반은 뭔지 알아요? 수업을 듣고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승리.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중학교는 모르는데 어떤 문제지? 아니요. 승리야. 저기 제 중학과정의 책이 중학과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중학교 때 알아야만 하는 단어 2,000단어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나 다 외우세요. 그 다음 중3인데 서술형에서 많이 깎이는데 뭘 공부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중3은요 지금 제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3은 서술형에서 많이 깎인다는 건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 가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에 문제라면 그 학교 도윤이가 다니는 학교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신을 전문으로 해주는 그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쌤 영어 듣기 딕테이션 다 할까요? 하지 말아요. 영어 듣기 딕테이션 어떤 경우는 하지 말아요. 듣기 방법은 거기 다 있어요. 제 영상 따로 있으니까 기초야. 그걸 봐주세요. 수능 특강 복습할 때 그냥 지문 쓱 보고 내용 돌리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형광펜 친 것들이 어휘인지 어법인지, 그래서 논리, 흐름, 그 다음에 어휘. 다시 뭐라고요? 논리, 흐름, 어휘.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형광펜 친 거 왜 형광펜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막장 다 들어가는 5등급인데 해석할 때 직역하는 게 좋을까요? 의역하는 게 좋을까요? 관계없어요. 직역도 관계없고요. 의역도 관계없어요. 단 직역을 했든 의역을 했든 그걸 하고 나서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면 그건 의역도 의미가 없고 직역도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자기가 이해만 가면, 그리고 제3자가 내가 한 해석을 듣고 앞뒤만 이렇게 맞춰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다면 그러면 직역도 괜찮고 의역도 괜찮아요. 쌤,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데 영어 학원이나 과외를 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죠. 자기 주도 학습이 되면 굳이 영어 학원이나 과외를 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일단 과외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영어 학원을 다니시는 건 단순히 자기 주도 학습 때문만에 학원을 다니진 않죠. 그 영어 학원에서 다니는 어떤 자기의 성실성 플러스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을 통해 뭔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자기 주도 학습과는 별개로 공부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가는 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 체리니가 선생님 스피드 복합 최소 몇 회 독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거 다 할 때까지 하세요. 최소한 2번 이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대학교 교양에서 토익 영어를 듣고 있는데 오형식 같은 게 막장구원보다 허술하고 자세하지 않은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반수행이고 가능하면 그냥 막장구원 복습하면서 개념 공부하려고 하는데 토익 문법이랑 막장구원이랑 개념 면에서 다르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요? 일단 토익이 봐봐요. 이게 토익이라고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토익이고요. 이게 뭐냐면 스피드업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익하고 스피드업법은요 출제 포인트가 좀 달라요.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 있지만 출제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토익하고 스피드업법이고요. 막장은 무조건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장은 무조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학교 개학 이후에 내신과 수능 영어를 아마 따로 공부할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까요? 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너의 실력에 따라 달라요. 보통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내신 공부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러니까 이 내신을 따야 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지금은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개월 정도 모의고사 공부 위주로만 하는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생각 안 하네요. 이거는 매번 나오는 질문이죠. 2등급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다시 짧게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유형 때문에 그 2등급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려워하는 어휘어법, 순서, 문장 삽입을 틀리고 만약에 2등급의 빈칸까지 2등급에 물려 있다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핵심 유형 아니고
다른 유형을 틀려서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자신은 2등급에 계속 머물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어떤 유형을 틀려서 내가 2등급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그 유형에 파악이 되면 그 유형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접근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스피드 리딩 같은 걸 통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 너는 생각보다 감각적으로 답을 찍어서 답을 2등급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한다기보다도, 그리고 나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몇 개 조합해서 답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어장으로 단어 외울 때 한글 뜻 싹 다 외워야 하나요? 스피드 복화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단어들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김예지, 모의고사 특정 유형의 빈칸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답률이 다른 비에 떨어지면 높은 편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일단은 예지야, 우리가 결국은 1등급을 받기 위해 이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유형, 그러니까 빈칸 같은 게 너무나 많이 틀리면 빈칸을 일단 마지막에 풀어요. 왜냐면 앞에 시간을 많이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빈칸 네 문제가 12점이고요. 맨 마지막에 장문 독해부터 41번부터 45번까지가 11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성비가 뒤에가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뒤에 걸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은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는 유형인 게 맞아요. 어떻게 빈칸 추론을 딱 어떻게 공부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성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담할 수기가 어려워요. 너의 전반적인 실력, 그러니까 어휘력,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 유형별 접근법, 그리고 시간 단축, 그리고 EBS 버프, 이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면서 아,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내가 이 단어를 몰랐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 보면서 비로소 빈칸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지, 지금 나의 어떤 한마디 멘트로 그것을 네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유형과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는 정금호, 막장 안 하고 스피드 어법 끝내고 스피드 리딩 하고 수특 병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모르겠으면 모르겠어. 네가 지금 몇 등급인데 그 뭐야? 그래 모르겠어요. 네가 지금 몇 등급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3등급 이하라면 막장 안 하고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 다음, 영어 듣기에서 돈계산 문제를 말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계산 문제만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은 저기 다 있어요. 그 다른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영어 빈칸에서 꼭 함정선지에 빠지는 건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보통 5개가 있으면 5개 중에 하나가 답이고요, 하나가 이제 함정선지고요, 2개 정도가 정반대 진술이고요, 하나가 완전히 딴 진술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3가지를 제치고 마지막 함정선지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는 요 함정선지라는 걸 내가 다시 풀고 아, 내가 함정선지에 빠졌구나 를 아는 정도의 수준이면 브라랄라 친구는 나중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지문들을. 알겠죠? 걱정하지 말아요. 계속 반복해서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야, 빈칸 문제나 흐름 문제의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수업을 들으세요. 스피드 리딩을 들으세요. 이게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주는 아직 내 수업을 안 듣고 있군요. 이 꿀팁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알빈도 마찬가지네요. 역시 수업을 들으세요. 이런 걸 한마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막장을 다 듣고 중학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중학과정을 끝내고 막장 들을까요? 네, 중학과정 듣다가 당연히 막장 들으세요. 그거 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랄라야, 막장구원 작년책으로 들어도 되나요? 자, 작년 책으로는요 작년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올해 책으로는요 올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지환, 고2 올라간 학생입니다. 고1 때는 영어 모고로 안전빵 1등급. 근데 6월 보니까 6등급이 나왔어. 6월 9월 수능을 풀어보니까 당연하지 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수능을 풀어보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아요. 또 못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고3 때 어이가 확실히 얼어지죠. 당연하죠. 그 다음, 한글 뜻 10개도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글 뜻 10개만 되는 건 일단 앞에 한 3개만 해보세요. 그 다음, 고2인데 막장 끝나고 다음 커리로 넘어가는 게 낫나요? 막장을 복습하고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게 낫나요?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집니다. 그 다음에 포맷, 중학 막장 어법 다 들어갔는데 리딩이 강해숭아의 부리가 많이 버거워요. 그렇죠, 많이 버겁죠. 왜 그런지 알아요? 포메 자기 분명히 막장 끝나고 나서 셀프 스터디 안 했을걸요? 셀프 스터디를 만약에 제가 시키는 대로 거기 있는 것만 했으면 있잖아요, 리딩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막장에 있는 셀프 스터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리딩부터는 실전이에요. 장난이 아니죠. 그게 원래 고3 난이도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성철쌤 수능 순비승인데 연결 50%로 줄었나는데 직경이 줄어버린가? 그건 모르겠어요.
직접 연기가 줄어들지 간접 연기가 줄어들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공무원 영어 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공무원 영어가 어렵나 수능 영어는 그건 말이라고 해요 원준아? 공무원 영어 훨씬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지 같은 시험이 공무원 영어입니다. 공무원 영어나 편입 영어 거의 삐까뜹니다. 진짜 이상해요. 진짜 공무원 영어는요 진짜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번에 진격하나요? 라고 하는데 진격하고 싶은데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해석할 때 자꾸 답지 해석을 보면서 같이 해석. 당연히 답지를 안 봐야죠. 무슨 얘기예요? 강리야. 그리고 답지를 왜 보는지 알아요? 단어를 모르니까 답지를 보죠. 단어를 알면요 답지 안 봐도 돼요. 쌤, 선생님 책인 압축 EBS 수특수한 사면 다른 EBS 영어 분석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해석서 뒤에 해설지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분석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몸박 진격 특경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선혜. 제가 막년 3등급인데 앞에서 문제가 막히면 넘기고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앞으로 아무 신경 쓰여서 오케이. 자, 선혜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풀 전략이 부족한 거죠. 이런 친구는요 일단 단어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선언해야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강의 들으세요. 이건 가장 기본 세팅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건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보아서 대학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가 선택을 하는데 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답도 못 찍어요. 답도 못 찍고 맨날 팔랑귀처럼 남의 말에 막 흔들립니다. 이건 공부에 직결을 끼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성격도 고쳐야 돼요. 선혜야. 근데 이 성격 고치기 되게 힘들거든요. 우유부단하고 이런 성격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쥐약입니다. 안동규. 막장 해석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자, 막장은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근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단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올해 대학에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친구는 당연히 단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쌤, 해석할 때 구문이랑 단어를 다 알아도 유기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국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국어적인 문제가 강해요. 분명히 비문학도 힘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유대종 쌤이 비문학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책상 치시면 안 돼요. 첫날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책상을 쳐갖고 책상 치지 말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했나 보죠? 요번에 그 만우절도 봤어요? 만우절 영상? 거기서 제가 샷건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참았는데 거칠어 보일까봐. 그 다음에 정시 공부하면서 내신 공부 병행한 꿀팁 같은 건 없습니다. 네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알겠죠? 포메야 만우절 영상 하도 보느라고 눈물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올려줬어요. 됐죠? 물 좀 마셔주세요. 그럼 제가 다 목말라요. 맞아요. 저도 목마르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원래 3주만 하고 라이브를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분 계약이 늦춰졌잖아요. 그래갖고 다음 주에도 또 라이브를 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라이브 다음 주에도 하죠? 예정돼 있어요. 예정 계획 있대요. 감사합니다. 자, 와일리 예체능 재수생 EBS 하지 말아요. 지금 EBS 하지 말고요. 그냥 중학, 막장, 어법까지만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모르는 것들은 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의도한 바도 있지만 팩폭을 좀 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 물어보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희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교재를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들을까요? 이런 걸 아직도 물어봐요. 아니 지금 4월달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1, 2학년 친구들이 공부법을 모른다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수능이 이제 40주 남았거든. 2주 밀려 40주 남았는데 오늘부터 1점씩 올려도 수학이 만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1점씩 올라도 만점이 안 나올 텐데 점이 할 게 진짜 많은데 아직도 공부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좀 더 팩폭을 하자면 여러분 공부법을 몰라서 공부하네요? 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살이 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그래서 살찌는 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하고? 그쵸? 아니 공부법이야.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게 되면 뭐 운동하는 법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운동하는 법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는 왜 살이 쪄 있죠? 우리는 그걸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조깅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단 조절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법 몰라서 공부 못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알잖아요. 저는 이미 검증된 강사고 여러분들이 저 정도를 안다면 다른 사이트가 됐든 다른 과목이 됐든 나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 건데 문제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이걸 갖다가 물어보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요?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자극을 잠깐 받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12시까지 약간 불은 타요. 그렇지만 결국 내일 되면 안 해요. 내일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겠지만 원래 여러분 공부라는 게 힘들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강성태 빼고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과처럼 세상을 느끼고 연대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사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될 때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3주 동안 저의 팩폭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3주 동안 또 진행이 될 텐데 다음 3주는 어떤 컨셉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되네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까요는요 많이 자도 괜찮아요. 깨어있는 시간에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 어떻게 지내냐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박복현. 저 어떻게 지내냐면요 세상 재미없게 지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원집 그리고 사무실도요 웬만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사무실도 잘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수업 준비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면 절실해야 되는데 절실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수빈아, 열심히 하려면 절실해야 되는데 절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네가 절실해야 될 때 실력이 없어서 자격이 안 먹혀서 그 절실해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알겠죠? 힘내시고 여러분. 그리고 절실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절실할 만큼의 무언가가 아직 없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걸 끝내야 우리 직원들도 퇴근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컨셉으로 좀 찾아올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컨셉을 한번 좀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스위트한 컨셉으로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